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신에서 칭찬한 미라클 작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없어.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근데 전혀 아닌 거죠. 일단 예멘 난민들이 2018년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피난을 제주도로 왔을 때하고는 좀 달라지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한국 사회가 일종의 패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높은 수 70만 명이 난민 반대에 이제 서명을 하기도 했었죠. 2018년에는 예멘이 어디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덜컥 무슬림, 남성, 난민, 집단 이런 형태로만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더 많이 낯설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동안 한국과 여러 가지 역사도 조금 있고 탈레반이 과거에 어떤 인권 침해를 자행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380명이 되는 분들을 안전하고 신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난민을 받는 건 아니야 라고 약간 선을 긋는 기분이라서 보면서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었고, 그럼 특별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근데 전혀 아닌 거죠. 이 난민의 그 기준에서 도착한 도착국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난민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국인이 자기의 나라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인종 아니면 종교 때문에, 정치적 의견 때문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면 이분들을 함부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국제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미라클 작전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난민인 거죠. 해외에 있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 우리가 선택해서 데려오는 절차, 이거 재정착 난민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절차의 안에서 들어온 거고요. 너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3년 전에 그 당시처럼 갑자기 추방하자라는 청원이 밀려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재정착 난민인 거 알고 있지만 다른 용어로 설명해서 데려온 거죠.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기여하지 않은 난민에 대해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정부가 계속 기여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 정부가 무관한데 우리가 당연하게 책임을 나누어져야 돼,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언어를 이제 잃어버린 셈이 된 거죠. 이분들은 자꾸 난민이 아니라고 해버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던 일이라 국뽕도 조금은 있어서 저도 사실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저희 첫 걸음 내밀었다고 했고, 해외에서는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하는 거니까. 사실 한국이 안 하면 어떻게 너희들만 사람들 버리고 가냐? 잔인한 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 외신에서 칭찬한 미라클 작전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2만 명 우리 4년에 걸쳐서 우리는 데려오겠다. 여성, 언론인, 인권활동가 중심으로 우리는 특별히 재정착시켜서 이들을 보호하겠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기여한 사람만 우리가 300명을 한 달에 건너보면 사실 되게 지금 부끄러운 셈이고요. 사실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멘 난민 이슈 이후에 3년이 지났고 또 아프간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1992년에 유엔 난민 협약에 이제 가입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게 됐죠. 그래서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국내 이슈로 인식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첫 난민이 되었듯 난민 인정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난민을 잘 보호하지 않은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말하면 난민 제로 상태 거의 없었던 거고 한국의 국제사회에 인볼브되지 아직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 근데 한국 사회는
사실 1990년대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됐던 보트피플이랄지 그리고 2000년을 지나서 탈북민으로 이제 이 난민 문제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들 역시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터민 혹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 우선은 들어오셔야 할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카테고리였죠. 국제뉴스로 받아들여졌던 난민 이슈가 예멘 난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내화된 이슈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또 난민 이꼴 아랍에서 온 무슬림이라는 공식이 붙어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야, 한국인 마늘, 한국인 김치, 냄새 미친 듯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겠죠. 네가 뭔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놔두고 애긴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 아이가 20년 후에 당신의 가슴에 칼을 꽂을 이게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이고 사람을 총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도 잊어버린 채 무슬림이란 납작한 단어 하나 만나본 적도 없는 지중해에서 난민선 타고 가는 거 이거 빼고는 본 적도 없는 난민이란 납작한 단어 하나 범죄 이런 것들 갑자기 묶어서 무슬림 테러 무슬림 위험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계 이슬람 인구도 굉장히 많아. 아랍 연맹 22개국, 아랍 국가가 아닌 터키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북아프리카의 또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각각의 다른 이슬람의 이름으로는 묶여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여와 어떤 자격과 노력과 경쟁에서의 승리한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기초가 된다. 저는 근데 이게 한국 사회 전체의 엄청난 퇴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세금이 안 내는 사람은 인간으로 존중될 수 없는 것인가? 세금을 안 내는 아이, 어린아이는 그러면 인간이 아닌가요? 보호받을 필요가 없나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점점 더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난 그만큼의 어떤 지분을 누렸고 하지만 지분을 누리지 못한 이 사람들이 뭔가 그 몫을 가져가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어떤 존엄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니라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